민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코스닥이 오르는 걸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엄청난 양을 매수하면서 이번 주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에 하루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시장에만 해도 코스닥 시장에 기관이 1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외국인과 기관이 3천억만 매수해도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일주일 시장에는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에 거의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수하면서 엄청난 수급으로 코스닥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한 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고 코스닥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는 코스닥 대형주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 걸까요?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지난주 금요일인 1월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최근 일별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는 날은 2조 원 이상 산 날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것은 제가 주식을 오래 했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수급 중에서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는 증권사가 매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융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이 매수한 첫 번째 이유는 ETF에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을 3,000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완전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개별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렸었는데, 그때 오랜 기간 손실을 보거나 또는 물려있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되게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150 ETF를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ETF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매수 매도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을 따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들이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너무 과하게 매수하는 경우 코스닥 150 지수보다 ETF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에는 괴리율이 벌어지게 되는데, 괴리율이 벌어지게 된다면 ETF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에서 괴리율이 벌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ETF 가격이 코스닥 150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ETF를 매도를 하고, 반대로 매도세가 강해서 ETF 가격이 더 내려가려고 하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매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자산운용사에서는 개인들이 코스닥 ETF를 자꾸 매수하니까 코스닥 ETF를 그만큼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에서 코스닥 ETF를 계속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에 언젠가 나중에 개인들이 팔 때 다시 매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사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는 코스닥 150 ETF를 매도하는 금액만큼 코스닥 150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ETF를 팔고 그 금액만큼 코스닥 150 종목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투자 매수세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들이 코스닥 ETF를 대량으로 매수했고, 따라서 자산운용사에서는 괴리율이 벌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코스닥 ETF를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는
있는 동시에 그 자금으로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150에 해당하는 종목들 매매 동향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쓸어 담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TF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기 자본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도 코스닥 시장을 많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기님은 코스닥이 3천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코스닥 지수가 진짜로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기서 예전처럼 7, 800으로 돌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까지 상승을 이끌어낸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3배, 4배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비중을 거의 30-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성장했고, 그래서 코스피가 5000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2차전지나 바이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 급격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거나 업황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코스닥에 속한 종목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정도로 별로 달라진 게 없긴 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이전에 코스피 5000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5000포인트를 찍고 나니까 이제 정말 코스닥도 3000을 찍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 정책과 유동성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는 것이 굉장히 트레이딩하는 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타 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한동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생각하면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이 좋아야지 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실적이나 전망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간 봤을 때 실적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만 봐도 일주일 동안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유동성의 힘만으로 20%씩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요한 것은 이런 유동성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몰려오느냐인데,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번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 2020년, 2021년 유동성 장세에서도 개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몰려오면서 코스피가 당시 3,300까지 상승했었고, 2017년에 코인 시장이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코인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도 분위기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쏠려가니까 완전히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모두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 예탁금도 처음으로 100조가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고 완전히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는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한가요?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단타가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지수가 계속 상승하든 또는 잠시 하락을 하든 간에 시장의 유동성만 풍부하면 주도 섹터는 항상 잘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날 결정되는 주도 테마의 대장주만 잘 매매하시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 1월 시장 마무리 됐는데
때 1월 시장은 임기님께 어떠셨어요? 1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따라줬고 저도 매매를 되게 잘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이 마지막 날의 매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 단기 매매 계좌에 1월 손익을 보시면 9억 3천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29일 목요일까지 제 계좌 손익이 10억이 넘어가면서 제가 주식을 시작한 다음에 월 수익 10억을 찍은 것은 최초이고 정말 의미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정말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매매를 하는데 제가 아침에 대덕전자를 매매하다가 약 1,000만 원대 정도 손실이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1월 수익이 9억 9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수익이 깨지니까 어떻게든 이번 달 마감을 10억 이상으로 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 시장에 손실을 만회하고 10억 이상 수익으로 마감하고 싶다는 심리로 비중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면서 6천만 원 추가 손실이 나서 9억 3천 수익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에는 심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매매 손익을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면 손익에 따라서 심리가 흔들리게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서 HTS에서 매매 손익을 가려놓고 매매가 완전히 끝나고 주로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루하루 손익을 보면서 매매하다가 손실봤던 적도 많았고 월 얼마 수익 내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손실봤던 경험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매매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 금요일에는 한번 심리가 흔들려서 꽤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HTS에서 수익 손실 안 보이게 가려놓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루하루 수익 손실이나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게 신법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달은 시장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저희 주식 넘버원 카페에도 그렇고 제자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다고 연락하신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 달에 시장도 좋았지만 기회를 잘 잡으셔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이렇게 수익 내는 경험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매매를 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고 실력도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났다고 금액도 너무 높이고 자만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은 수익을 정말 금방 다시 뺏어갈 수 있으니 항상 원칙대로 자금 관리,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나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에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도 매매법이 되게 많은데 어떤 시장에서는 장투가 잘 통하는 시장이 있고 어떤 시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이 잘 통하는 시장이 있고 어떨 때는 스윙, 장기 투자, 상따 이런 매매법마다 조금씩 잘 통하는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장투를 하다가 이제 단타가 좋아 보이니까 장투 정리하고 단타로 옮기고 반대로 단타를 하다가 이제 단타장이 아니고 장투장이니까 또 장투로 바뀌고 이렇게 매매법을 계속 바꾸시다 보면 여기서도 손실, 저기서도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국장이 좋다고 하면 국장에 왔다가 또 미장이 좋다고 하면 미장에 왔다가 코인이 좋다고 하면 코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따라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시장에서 해야 기회가 많은 건 맞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면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수익금이나 손실금에 너무 신경 쓰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 가끔씩 심장이 뛰거나 긴장된 마음으로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주식 매매의 수익은 시드에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매 금액을 2배로 높인다고 해서 수익이 2배로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리가 흔들려서 수익 볼 것도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현재 매매하는 금액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 매매 금액을 반으로 줄였을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하면서 계좌 손실이 수익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매매하는 금액이 심리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인지 꼭 체크해 보시고 금액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매매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수익 났다는 말 많이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들이 벌었다는 말만 자꾸 들으면 나도 더 크게 벌어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번 달만 열리고 올해만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좋은 장이든 안 좋은 장이든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식 수익금으로 특별히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특히 데이 트레이딩 단타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 터득하면 좋은 장이든 안 좋은 장이든 수익을 꾸준히 내가 면서 쌓아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릇도 커지면서 수익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남의 수익을 보면서 너무 포모를 느끼거나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 탄탄히 주식 실력을 쌓아가는 데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결국에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